비트의 신 100만 원 매수 코인, 지금 100만 원이 있다면 매수할 코인은 어떤 걸까요? 매매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트레이딩뷰 탑 오서 코인원 애널리스트 은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투자금 100만 원이 있다면 투자할 코인은 어떤 걸까요? 인도의 이더리움, 폴리곤 매틱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은사님의 날카로운 분석 있을 예정이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일단 지금 쌍바닥을 찍은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이 트레이딩에서 특정 종목 가격이 쌍바닥을 찍었다는 건 그만큼 지지 라인을 확고히 또 견고히 했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건 또 가격 상승의 신호로 풀이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시간분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쌍바닥을 찍으면서 매수 포지션, 롱 포지션에 대량 청산을 유발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44,000달러까지 반등을 하면서 해당 구간에서 매도, 숏 포지션을 만들어냈습니다. 장기적으로 가격은 당연히 오르겠지만 일단은 44,000달러 선 저항 구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비트코인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은사입니다. 자, 제가 이번에 이제 먼저 살펴볼 것은 이제 나스닥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다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폴리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스닥입니다. 지금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미국의 셧다운입니다. 이제 최근 역대 셧다운을 보시면은 2013년 10월에 한 번 있었고 2018년 12월에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차례의 어떤 셧다운의 사례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셧다운 직전에 셧다운에 대한 어떤 조짐이 보였을 때 나스닥이 다소 하락세를 보여주었던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데 또 지금도 보시면은 지금 이제 미국의 2021년도 회계연도 9월 30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9월 30일 이전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은 이제 10월 1일부터 셧다운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셧다운이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그런 셧다운에 대한 어떤 그러한 어떤 악재가 지금 선반영이 되어서 지금 나스닥의 차트를 보시면은 거의 그냥 좀 시원하게 내리고 있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셧다운에 대한 어떤 선반영이 반영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지금 또 나스닥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또 중요한 게 나스닥과 달러 인덱스가 디커플링 되어 이제 움직이는 이제 그러한 이제 종목군인데 지금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무섭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은 나스닥은 대체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나스닥이 떨어지면은 달러 인덱스는 또 대체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지금 달러 인덱스가 무섭게 상승하고 있으니 이제 나스닥은 다소 조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은 나스닥과 이제 같이 움직이는 커플링 종목이다 보니까 비트코인에게도 다소 지금 악 영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또 이제 제가 항상 비트코인은 나스닥의 차트를 제가 굉장히 이제 비교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과 어떤 나스닥의 반응 계수를 보신다고 하면은 나스닥의 상승 시에는 비트코인이 찔끔 상승합니다. 비트코인이 찔끔 상승하고 나스닥이 하락 시에는 비트코인이 대폭 크게 하락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어떤 시장 상황 자체가 지금 굉장히 저는 좋지 못하다 그러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일단 나스닥이 어제 3월 이후로 최대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연일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셧다운이라는 이슈가 있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와 디커플링 되는 상황인데 달러 인덱스는 오르고 나스닥은 내려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차트적인 모습으로 봤을 땐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또 살펴본다고 하면은 자, 먼저 이동평균선입니다. 네. 자, 이동평균선은 이제 지지선과 저항선의 역할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여기서 빨간색 선이 이제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를 이제 경계로 나누어서 이제 이동평균선이 기울기가 양의 값을 가질 때, 즉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 중에는 이동평균선이 지지선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이제 이 이동평균선을 지지선으로 이제 지지선으로 활용하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역시 비트코인이 떨어질지라도 이동평균선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옴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평균선이 지지선으로 활용이 되더라.
이것은 네. 이제 상승 추세 중입니다. 근데 이제 9월 7일 이후부터는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이제 음의 값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네. 이런 어떤 기울기가 음의 값으로 전환되었다라는 것은 하락 추세의 전환에 대해서 뭐 그런 어떤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어떤 하락 추세 중에서는 이동평균선이 지지선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선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차트를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해당 이동평균선에서 이제 조정을 이제 받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또 이제 또 얼마 전에도 반등은 좀 나왔으나 뭐 다소 아쉬운 것은 이동평균선을 그래도 터치하고 좀 내려왔으면은 저희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는 저희 이제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조금 더 해석하기가 쉬웠을 텐데 다소 아쉽게 이동평균선은 터치가 안 되고 내려온 모습입니다. 네. 이러한 어떤 이제 또 비트코인이 지금 베어리시 다운 이제 채널이라고 해서 이것을 이제 하락 채널이라고 하는데 이런 또 하락 채널도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소 상황은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만약에 지금 또 시장 상황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네. 만약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강한 반등이 나온다 할지라도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드린 내용을 이제 보시면은 이 이동평균선 이건 이제 저항선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근의 가격 그러면은 제가 미리 선정을 해 왔는데 45,000불에서 46,000불 부근 이 가격대는 제가 저의 견해로는 돌파하기가 어렵다. 네. 만약에 물론 지금 공격적으로 신규 매수 진입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혹은 네. 다소 물려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건데 여기까지 올라갈진 모릅니다. 이 저항선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그 가격까지 올라간다라는 게 아니라 그 가격대에 도달했을 때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어떤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라서 혹시라도 이러한 가격대에 도달을 한다면은 그걸 이제 구조대로 받아들이시면서 네. 빠져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다우 이론에 대해서도 안 살펴볼 수가 없는데 네. 자, 이제 다우 이론 관점에서 봤을 때 그냥 쉽게 봤을 때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이 낮아지더라. 네. 이 말이 뭡니까?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는데 수익을 창출할 때는 이 상승 추세, 어떤 가격이 올라갈 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때 매수를 해야 수익 창출이 네,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가격이 내려가고 있어요. 계속 저점과 고점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수익 창출이 쉬운 시장 환경에서 진입을 해야지. 지금 같이 이제 계속 주가가 가격이 하락하는데 굳이 지금 이런 가격에서는 좀 매수 진입에 대한 메리트가 저는 상당히 뒤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또 매매 전략을 세워본다고 하면은 이제 이동평균선의 관점이나 다우 이론을 총합해서 이제 매매 전략을 세워본다고 하면은 자, 이 가격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고점을 높이는 겁니다. 이 고점의 가격대가 49,000불에서 이제 5만 불 부근이 되는데 만약에 이 가격대를 넘기 시작하면은 저와 같은 제가 굉장히 보수적인 트레이더인데 네. 저와 같은 어떤 보수적 트레이더들이 이제 투자자들이 이 가격대를 넘는 순간 그때부터 다시 상승 시그널 어떤 상승 추세에 대한 다시 어떤 신뢰성을 이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시그널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추격 매수세가 상당히 들어올 겁니다. 아, 네. 이제 그런 어떤 추격 매수세가 들어갈 때 그런 어떤 상승에 대한 어떤 흐름이 보일 때 그때 이제 진입을 하시거나 즉 49K에서 50K 이 가격대를 넘을 때 매수 전략을 살펴보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가격이 진짜 너무 많이 떨어져서 갑자기 이건 언제 떨어질지 모르지만 가격이 폭포수 마냥 막 떨어졌을 때 이것을 이제 PRG 구간이라고 하는데 포텐셜 리버설 존입니다. 그러니까 즉 잠재적인 반등 영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32K에서 34K 즉 32,000불에서 34,000불이 됩니다. 이러한 가격대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못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도 이제 매수를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만큼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예, 그럼 지금 진짜. 구간에 굳이 수익을 내기 어려운데 우리가 수익을 내기 쉬운 장세에 대해서 진입을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은 수익 내기가 어려우니까 다소 관망을 하시면서 베스트한 포지션은 그러니까 이제 관망이죠. 관망을 하시면서 둘 중 하나예요. 어차피 가격은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다음 방송 시점에 아마 둘 중 하나는 지금 상황이 이제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뭐 떨어지면 여기서 이제 매수하면 되는 거고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 직전의 고점을 높이면서 어떤 상승 시그널을 보여줄 때 그때 또 매수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제가 차트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금 구간에서 다음 지지 라인이 좀 많이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말씀하셨다시피 32,000달러에서 34,500달러 선이 그 다음 지지선인 것 같은데 사실상 그 정도까지 가게 되면 많은 분들께서 좀 멘붕에 속히 말해서 빠지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좀 한마디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네. 이제 또 사람마다 이제 투자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뭐 제가 생각하는 거는 비트코인을 5천만 원에 사서 5,500만 원에 팔아도 수익은 10%예요. 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3천만 원에 사서 3,300만 원에 팔아도 수익은 10% 똑같거든요. 가격 자체는 별로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그러니까 이제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시장이 그냥 아예 사라지지만 않는다면 저는 가격 네. 자체는 상관이 없다. 어차피 저희는 돈만 벌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크게 뭐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개미들만이 가진 시장에서의 이점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점들을 좀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개미들이 세력한테 이길 수 있는 이점이 뭘까? 그 이점이 저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간입니다. 시간. 네. 이것이 우리가 세력한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혹은 이점이 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요소인데 이 세력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작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작전이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계획성을 의미하는데 물론 그 계획성에는 어떤 기간이 들어가겠죠. 어떤 특정 기간 안에 무슨 작전을 뭐 실행을 하겠다, 가격을 올린다고 하든지 뭐 그런 어떤 계획성이 필요한데 그러한 것 자체가 어떤 시간적인 제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개미들은 시간적 제약이 없죠. 매매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뭐 누가 지금 당장 9월 안에 매매 안 한다고 하더라도 뭐 누군가 강요하는 게 없고 뭐 저희가 뭐 매매 진입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뭐 손해 보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이 요소가 많고 혹은 시장 상황의 어떤 현재의 위치가 애매할 때는 굳이 우리가 매매에 진입할 필요가 없는데 네. 이럴 때는 세력들은 이제 개미들이 진입을 안 해주면은 오히려 그 세력들이 애가 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시간적 제약이 필요하기 네. 때문인데 이런 구간에서는 굳이 저희가 어떤 개미들의 이점을 살려서 매매 진입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비트코인 시장 상황에 대한 이제 진단과 함께 매수 전략까지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알트코인들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이제 뭐 알트코인 시장 상황도 살펴본다고 하면은 뭐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는 이 도미넌스 차트도 안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도미넌스 차트를 보시면은 현재 뭐 딱히 지금 뭐 이제 몇 주간 뭐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은 계속 똑같은 말 반복입니다. 별다른 지금 시장 지배율이 큰 차이가 없어요. 뭐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특이사항은 보이지 않으나 이러한 것은 아직까지 알트코인의 대장이라고 불리우는 이더리움이 가격 방어를 아주 견고하게 해주고 있기 네.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시 뭐 지금은 이더리움이 어떻게 해서든 가격 방어를 해주고 있지만 비트코인이 결국 가격이 하락하고 고점이 계속 낮아지면서 하락 국면을 보여준다면은 이제 이더리움도 결국 가격 방어선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이더리움 가격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좀 알트코인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대폭 크게 충분히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트코인 시장 상황까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100만 원이 있다면 우리가 매수할 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인도의 이더리움, 폴리곤, 매틱에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인도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가 2021년 체이널리시스의 이 글로벌 암호화폐 채택 지수에서 세계 2위에 등극을 했기 때문인데요. 블록체인 플랫폼인 폴리곤도 이제 메이저 프로토콜 기업이 됐습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스타트업들이 이제 투자 유치에 성공을 하면서 급부상할 수 있었던 건 바로 탈중앙화 디파이 덕분이었습니다. 특히 폴리곤은 그간 높은 수수료, 또 낮은 거래량,
낮은 거래 처리 속도, 그리고 부족한 유저 경험 같은 이 이더리움이 가진 문제들을 디파이의 레이어 2 프로토콜로 해결을 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었습니다. 특히 이 비용을 낮추고 거래를 빠르게 하면서 많은 유저들을 모은 게 폴리곤이었는데요. 인도 벤처 기업들 그리고 투자자들은 금융당국이 계좌를 압류할까 봐 그동안은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2018년 ICO 거품 악재로 인해서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사기다 이런 인식이 만연해 있었는데요. 이제 다시 호황기가 오면서 암호화폐 스타트업들에게 성장과 기회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폴리곤 코인에 대한 지금 희망이 큰 상황입니다. 어떻게 매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뭐 앞에서 뭐 폴리곤에 대해서 뭐 충분히 설명을 주셨지만 이제 이더리움의 ERC 기반으로 어떤 DApp이나 생태계가 굉장히 무섭게 형성 중입니다. 근데 거기서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요소가 이더리움의 가스피나 어떤 네트워크 혼잡성인데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게 폴리곤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폴리곤이 무엇인가 이제 그런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좋겠고 저는 여기서 어차피 저는 뭐 이런 거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결국 매매하는데 우리가 당장 매매하는데 어떤 수익을 직접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가 무엇인가 봤을 때 우리가 최근 이제 폴리곤이 2021년 8월 뭐 저번 달이네요. 8월에 이제 비트스탬프 해외 거래소에 상장이 되었고 네. 이제 올해 9월이죠. 그러니까 최근이죠? 이번 달이죠. 네. 이번 달. 이번 달에도 이제 비트파이넥스에 상장되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또 이번 달 9월 얼마 전에 이제 해외 태국 업비트, 네, 업비트 태국 업비트에 이제 폴리곤이 상장이 되었는데 여기서 업비트 본진에도 상장이 안 됐는데 태국 업비트에 상장이 됐다. 그럼 여기서 저희는 이제 그러면은 본진 업비트에도 충분히 상장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합리적 의심을 들게 하는 건데 사실 어떤 시장의 어떤 주가에 반영되는 어떤 요소 중에서 제일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상장 이슈이기 때문에 네. 어떤 폴리곤이 이제 업비트 본진에도 상장이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가격을 상승할 수 있는 그 강력한 어떤 호재로서 이제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매매 전략을 살펴보신다고 하면은 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격대는 조금 애매합니다. 지금 가격대에서는 진입하기에는 다소 리스크가 너무 높고 뭐 이제 지지 레벨을 제가 잡아 놓았는데 한 1차 지지 레벨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항상 기준점을 100만 원으로 잡기 때문에 뭐 1차 지지 레벨 한 1,150원대 여기서 뭐 한 50만 원 정도 한 비중을 한 50% 정도로 뭐 진입하실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제가 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지 레벨이 이제 950원대인데 여기서는 이제 나머지 비중 마지막 50만 원을 쓰시면서 이제 매수 전략을 펼쳐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만약에 진짜 비트코인이 제가 정말 중요하게 잡아드렸던 지지 레벨인 34,000불, 32,000불 그 부근을 이탈한다면 하반까지 이탈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폴리곤도 이제 다소 매수를 잡았다고 할지라도 다소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폴리곤 매틱 한번 매매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매매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